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때가 묻을 대로 묻어 동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두 영웅이 정예 멤버들과 함께 잔인한 전투를 준비하는 가운데 퀸즈에서 온 쫄쫄이 소년이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대로 스파이더맨, 스파이디, 거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스파이더맨 편입니다. Hey everyone. 엄청난 기세로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그 흥행의 중심에는 소니에서 마블로 어떻게든 발을 들인 우리의 스파이더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죠. 대다수의 관객들이 시빌워를 보러 갔던 이유, 시빌워의 히든 카드, 감초, 희망, 새싹, 시빌워의 어린이. 자, 스파이더맨 배우로는 5대째 피터 파커입니다. 톰 홀랜드의 거미 남자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무비 드라이브 출발합니다. 퀸즈 출신의 평범한 소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피터 파커, 일명 스파이더맨. 역대 스파이더맨 중 가장 어린 15살 친구입니다. 쉴 틈 없이 쫑알거리는 이 고등학생에게 어벤져스들의 이번 전투란 사실, 두려움과 심각함보다는 새로움과 설레임의 비중이 더 커 보이는데요. 영화 어벤져스에서 전장을 누비며 적들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농담을 던지는 등 흔히 입으로 싸운다고들 하죠. 본래 아이언맨이 작중에서 맡던 포지션인데 이 스파이더맨이 정말 너무 쉴 새 없이 떠드니까 캡틴팀은 물론이고 아이언맨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이언맨에게 항의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저 팬의 입장에서만 그들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그들과 싸우고 있으니까 신날만도 하겠죠. Hey everyone. Yeah, we don't really need to start a conversation. Oh, Captain. Big fan.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에 해외 팬들은 아이언맨 2에서 토니 스타크가 구해준 이 꼬마가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가 아니냐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작품상으로는 꽤나 시간이 흐른 뒤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긴 하죠. Nice work, kid.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이 조금은 진중한 스파이더맨, 마크 웹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전투 중 계속 말을 붙이며 적들을 도발했던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면 이번 11화의 스파이더맨은 정말 너무도 순수하고 그들의 전투가 신기한 나머지 계속 말을 내뱉는, 또 그게 도발로도 이어지는 그런 귀여운 스파이더맨이었어요. You have a metal arm? That is awesome, dude. 자, 이제 코믹스와 스파이더맨 주연의 전작들을 조금 살펴보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불행, 슬픔, 그리고 상실인데요. 영웅이 되는 계기, 동기부여 자체가 이미 친아버지와 같았던 벤 삼촌의 죽음이고요. 따라서 영화 혹은 코믹스 등에서 새롭게 스파이더맨이 리부트될 때마다 삼촌은 희생됩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벤 삼촌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번에 마블이 톰 홀랜드 주연의 스탠드얼론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영화화가 되어서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스파이더맨의 기원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삼촌 죽이지 마라. 2번이나 죽었으면 됐지 3번은 아니지 않냐. 자, 여기서 스파이더맨 홈커밍, 왜 제목이 홈커밍이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대학생, 고등학생이 연 단위로 갖는 동창회를 흔히 홈커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소니에서 마블로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스파이더맨의 판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80년대 오리지널 코믹스 스토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판권. 마블 영화가 나왔다 하면 구설수에 오르던 판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스파이더맨 자체는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지만 마블 재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 급하게 영화 판권을 팔아버렸던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의외로 판권이 마블에게 없는 캐릭터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파이더맨 베놈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20세기 폭스의 엑스맨부터 데드풀, 그리고 멸망의 영화라고 하는 판타스틱 4 등이 있죠.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 리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스파이더맨 판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토비 맥과이어 주연,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3부작이 소니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말을 맞게 되고,
그러던 와중 마블은 스파이더맨의 성공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죠. 마블 신화의 시작, 아이언맨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승승장구하며 너무나도 독보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연이은 영화의 성공, 그리고 유니버스 구축에 대한 시도들을 성공시키자 소니는 급하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스파이더맨 리부트 작품을 들고 나옵니다. 마크 웹의 새로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는 작중 원작에서 튀어나온 듯한 놀라운 연기를 해보이지만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관객들에게 큰 찬사를 받지는 못했죠. 심지어 2달 일찍 개봉한 어벤져스가 너무도 거대한 성공을 해보이고 마음이 급했던 소니, 뒤이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시니스터 6라는 소니의 독자적인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말 소니는 역대 최악의 해킹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는 북한을 주제로 삼은 영화 더 인터뷰의 개봉을 막기 위한 소행으로 전해지는데 이 와중에 경영진들 사이에서 오간 오바마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린 인종차별적인 내용도 포함되었죠. 이미지가 나락까지 떨어졌던 소니,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메일 기록들까지 공개되었고 소니와 마블 사이에 오간 계약 내용들도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계약 초기 단계라 그때 알려진 사항들은 거의 루머 정도로 지나가게 되었고 후에 다시 이슈화된 계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니는 스파이더맨 영화에 대한 자금을 마블에 지불하고 스탠드얼론 영화에 관련된 모든 이득을 가져가는 대신 마블은 그들의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스파이더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인 거죠. 정말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니가 말합니다. 야, 너네 돈 줄 테니까 영화 만들어 와. 근데 거기에 대한 수익은 내가 다 가져. 근데 너네는 너네 영화에 스파이더맨 가져다 써. 괜찮아.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2월 9일 스파이더맨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등장하는 것이 확정되게 되죠. 길었습니다. 정말 너무 길었습니다. 사실 코믹스에서 어벤져스의 멤버이기도 했던 스파이더맨이 어벤져스 개봉 당시 같은 연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오게 되자 마블 팬들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합쳐지지 않을까 하는 수많은 가설들을 내놓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예고편에서 나왔던 디즈니 광고 로고와 이미지 컷의 건물 모양이 어벤져스 로고의 A와 일치하다는 등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는 정말 가설에 그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배우가 바뀐 거미 남자에 대한 개봉 전 비난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을 정말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유니버스 통합이 계약상 좌절된 것은 안타깝지만 11월을 보신 분은 느끼시겠죠.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정말 쌈박하게 잘 빠졌다. 이번 영화 11월에서 다룬 것처럼 깊은 연관이 있는 히어로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이기 때문에 현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의 스파이더맨 홈커밍 출연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소문으로는 또 다른 인물이 함께 출연한다고 합니다만 아직 확실시된 바는 없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1월가 흥행 돌풍을 타고 어느덧 72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11월, 앞으로의 수치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11화의 감초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다면 오른쪽 아래 엄지손가락 그리고 구독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무비드라이브의 양태현이었습니다. 다음 리뷰는 출연 쓴바님께서 댓글로 신청해주신 주토피아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